하면서 집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미니코 수도회에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는 피렌체에 있는 산타 노벨라 성당인데요. 이 성당에서 제3차 도미니코 수도회에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저 안쪽 왼쪽에 있는 저 작은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요. 벽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총회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중앙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벙어리 황소의 모습으로 육중한 몸매로 이렇게 앉아있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베로이스가 앉아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총회에서는 아베로이스를 격화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격화시킨 자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른 리옹 종교회의에 참석하다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나무에 부딪혀서 병이 들어서 결국 이제 임종하게 되고 지금 둘루즈에 있는 수도원에 그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의 생애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 대전이 아니라 이교도 대전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이 신학 대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이 그 이교도 대전을 해석한 책인데요. 숨마 콘트라 겐틸레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발견이 세 개의 발견으로 확대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교도 대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요? 스페인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렇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무슬림도, 유태인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각이죠. 왜? 기독교권,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을 이해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무슬림과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저 사람들은 개종의 대상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빛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들을 그리스도교 문화체계 안에, 인식체계 안에 끌어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계를 긍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에 빛났던, 중세의 마지막 시대에 빛났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별의 그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에 신대륙의 발견과 16세기에 일어났던 동서 문명의 교류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1492년도에 발견하게 되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류가 최초로 달에 상륙했을 때 그때의 흥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젊은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예.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랬죠. 그죠? 다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14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는데 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에 착륙했을 때 느끼던 놀라움보다 더 큰 놀라움이 있었겠죠.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고요. 그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존재를 알지 못하던 인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렇죠? 상상 못할 충격이에요. 제가 작년에 페루에 갔다 왔습니다. 페루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가
올란타이탐보라는 것입니다. 올란타이탐보라는 곳인데 페루 쿠스코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제가 가서 놀랐어요. 와, 1492년도에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기 전에요. 이미 남미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적지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그 스페인 군대가 패배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패배를 경험했는데 제가 위에서 찍었는데요. 저기 뭐냐면 계단식 논입니다. 논. 밭입니다. 밭. 수리시설을 쫙 해가지고요. 위에서 물을 흘려가지고 이미 스페인이 침공하기 이전에 남미에 라틴 아메리카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놀란 것은요. 이 잉카 유적지인데요. 어디냐면은 쿠스코입니다. 페루의 쿠스코인데 거기 사실 지질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 벽을 보십시오. 벽. 이 돌을 깎았는데요. 야, 물론 뭐 르네상스 시대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불규칙적이지만 저 돌을 깎은 기술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한 틈에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이게 돌을 맞춰가지고요. 이미 거대한 구조물을 아름답게 짓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진 제가 아주 흥미롭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왼쪽은 원래 있던 라틴 아메리카의 벽이에요. 그런데 이게 허물어지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다시 쌓아 올린 것은 오른쪽 부분이에요. 자, 구대륙과 신대륙이죠. 여기가 구대륙, 여기 신대륙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야, 이게 단순하게 사진 한 장이지만 많은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죠? 이미, 1492년에 발견된 신대륙에 이미 이런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은 구대륙,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멕시코 반도 오른쪽에 가면은요. 그 치친아찐이라고 하는 치첸이짜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피라미드를 보았어요. 이야, 이 라틴 아메리카 마야 문명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 이제 퍼져서 보이는데요. 가보시면은 굉장히 가팔라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가파르고요. 여기 신전인데요. 이 신전의 기능이 뭐냐? 그때 그려진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신전 꼭대기에 사람이 희생제물로 드려집니다. 어떤 희생제물이냐면은 사제들이 이 사람의 몸과 팔과 이 다리를 잡고요. 4명이서. 그 다음에 사제 대표되는 분이 돌칼 있죠. 돌칼. 한 이만해요. 요만 제가 보니까 돌칼이 한 손만 해요. 이 날카로운 돌칼을 가지고 이 갈비뼈 밑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요. 이걸 자른 다음에 절개한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을 끄집어내가지고요. 그것을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걸 짭니다. 그러면 누가 돼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겠죠. 그죠? 살아있으니까. 그죠? 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놀랍게도요. 2만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그 자신이 희생 제사 드려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발견했을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누굴까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2만 명이